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 차가 많은데 저렇게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 기존에 사람들이 이용하던 거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합의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박변의 명장모색 박변의 명장입니다. 요새 저희 명장모색에도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BMW 급발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겼던 분이 바로 이인걸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거죠? 예, 1심에서는 졌고 2심에도 다른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급발진 소송에서 전문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변호사고 그리고 저는 유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맡아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겁니다. 먼저 사고 영상부터 보고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 CCTV에서 촬영된 그 영상인데요. 저 멀리서 이제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차가 보일 겁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다른 차량은 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쭉 다른 차들 통행이 꽤나 많았네요. 보니까. 예, 대략 이 다른 차들은 한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저기 달려오는 차 있네. 저쪽 예, 앞쪽으로. 맞습니다. 예. 오, 엄청난 속도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죠. 예. 이건 뭐 예. 완전 레이스하는 것처럼요. 예, 갓길로 빠져가지고 또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주행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비상 깜빡이 들어오죠. 비상 깜빡이 켰네요. 다른 차량한테 네.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이 차가 제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위험하오니 비키라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상 깜빡이 킬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브레이크는 몸이 이미 예. 상실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도 안 되고 안 들으니까 자동차가 제어가 안 되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서 그렇죠.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예. 옆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예.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가족으로서 저 화면을 다시 보기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건 2018년 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요. 당시 저희 처남,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친척분들에게 결혼한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300m 이상의 지점에서 갑자기 시속 200km 이상의 급가속이 되면서 가디레를 그대로 들이받고 튕겨나가서 차량은 전소되고 현장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즉사하신 그런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관련돼서 이거 사건을 1심에도 지고 2심에서 이제 승소하셨잖아요. 예. 나름대로 또 전략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집약적인 어떤 제조물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손해를 일반 소비자가 도저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서 소송 전략을 어차피 저희가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동차는 전소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즉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 주요 포인트로 잡아서 이 두 점을 강력하게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한 거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네요. 예,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요. 목격자가 굉장한 굉음이 들렸다고 그래요. 멍 하면 굉음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음이 발생했다는 것은 급발진의 정형적인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예. 또 다른 목격자 한 분 찾았는데 그분은 차량을 진행하면서 옆에서 이 백밀러를 봤는데 사고 차량이 차량을 제어하려고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꽃이 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보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이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튈 정도로 했다는 걸 보면 결국은 제조자가 너희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봐라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소상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그 기존의 어떤 법을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예. 뒤집어서 들어갔더니 예. 결론 통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변호사님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심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이상을 이렇게 200km 넘게 급가속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자동차 회사에서 그 변명을 드는 게 뭐냐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했다. 잘못 밟았다고 하는데 300m 이상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할 리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인할 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그 이전에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그 정상적으로 한 80에서 100여 킬로미터 정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 차량 이상이 없이 잘 주행하고 있었고 또 그 장모님은 66세지만 한 달 전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도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속도를 좀 많이 내시지 않기 때문에 과속이나 이런 걸로 과태료도 부과받은 적도 없었고요. 또 차량 옆에는 그 저희 장인 어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수할 일도 없어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왜 이래 하고 이게 제어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걸 보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원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결국은 사고 당사자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일단은 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차량이 남아 있다면 차량 내에 남아 있는 블랙박스, EDR 자료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CCTV 그런 것도 확보를 하고 목격자가 있으면은 목격자를 수소문해서 목격자 진술도 찾고요. 그래서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만약에 급발진이 발생되던 차량을 절대 폐차해서는 안 됩니다. 됐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도 우리가 그때 상황을 못 보더라도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엑셀 페달 센서 같은 거 센서로 돼 있잖아요. 그 우리는 밟아서 이렇게 예전보다 가벼워지지 않은데 뭔가 무거운 느낌 있다, 걸린 느낌 있다는데 운전사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엑셀 페달 뜯어봤었거든요.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이제 엑셀 페달 밟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근데 엑셀 근데 요 트랙을 움직이는 게가 이렇게 보면 그냥 엄청나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날카롭네요. 여기 굉장히 날카로워. 요게 작동되면서 요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슈라든가 EDR에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엑셀 페달 센서에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발진하는 게 이슈 문제, 그다음에 뭐 엑셀 페달 센서 문제, 또 스로틀 어떤 밸브 바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센서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차를 급발진된 차는 폐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뒤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합의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2심을 이겨놓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BMW 쪽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죠. 2심 이거 뒤집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고할 거냐, 대법원 갈 거냐라고 했더니 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뭐 저희도 어차피 잘 받아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한 게 그게 답니다. 현재 급발진에 대한 것은 소비자, 운전자가 증명하게 돼 있는데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유튜브로 급발진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만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차량에 아무 결함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메이커는 급발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없으면 급발진에 관련 특허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급발진에 관련된 걸 하면 특허는 메이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또 그 기계 장치에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조금씩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방지 장치에 관련된 거는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도 알았다는 얘기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가지냐면 쉬운 3가지인가 돼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100년 동안에 급발진 없었어요. 급발진은 아예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이렇게 장착되면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아마 급발진을 그동안에 당사자들이나 억울함을 좀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풀어주는 것도 되고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법원도 좀 전향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내리셔서 저희 사건처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서 소비자한테 제조물, 제조 회사 쪽에
니네가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봐라. 억울한 이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블랙박스 있었고요. 증인들도 있었어요. 난 이걸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기각됐다니까. 사설 감정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정된 감정인이 한 그것만 믿으려고 하지 안 믿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국가수의 담당자 불렀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분석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메이커한테 유리하게 약간 최근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난 이걸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뭐 1심이긴 하지만 4명이 주는 CCTV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조치할 내용도 엄청 있었고 또 내부에 어떤 자료도 있었어요. 입증 자료가.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 이 사건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예. 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보죠. 예, 좋습니다.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집합사하고. 예. 네.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예. 예. 또 피하고요. 예. 여기로 가고. 예, 저 사람도 피했어요. 예. 여기 트레일러 여기를 받았는데 이거 정면을 안 받았어요. 예. 측면으로 예, 그렇죠? 측면을 받았어요. 예. 그 이분이 운전에 한 30년 경력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어떤 사건이라고 봐요. 예. 그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엔진 굉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예. 그 따다다다닥 하는 소리도 나고요. 예. 그다음에 블랙박스 여기 흔들리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영상만 봐도 100%고 또 안에 그 문제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도 예. 거의 100%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기각됐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그냥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로 보이거든요. 일단 녹음된 내용을 보면 운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차가 와이러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들리거든요.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감정 결과는 공식적인 게 아니라 사설 감정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판결 같습니다. 근데 BMW는 승소할 수 있는데 이 산타페 사건은 너무너무 증거가 많은데도 하물며 왜 이렇게 기각됐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고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든지 다 다른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판단하는 판사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BMW 이겼고 뭐 산타페는 졌다 이렇다고 해서 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항소심에서 한번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다툴 만하죠? 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작이나 뭐 이렇게로 뭐 한다고 그럴까봐 저희가 이걸 뜯기 전에 방송국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 먼저 찍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부품이라는 게 볼트를 풀리면 자국이 생기거든요. 예. 하나도 자국이 없어요. 안 뜯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심스러운 부품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컴퓨터 하나도 뜯어보질 않았어요. 국가수에서요. 국가수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딛고 그 다음에 뜯은 거예요. 뜯고 카메라를 보는 앞에서 보내 이거 풀렸네? 그러면 이거 원인이 여기야. 볼트 풀려서 여기서 경유 생 거고 경유가 오버됐기 때문에 오버러닝 현상이 돼서 RPM 올라간 것 같아. 그랬는데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소송을 해보니까 법원은 뭐라 그럴까 이게 당사자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한 명이 한 그런 감정 결과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 저희가 감정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풀에 의해서 감정인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정된 감정인이 한 그것만 믿으려고 하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안 믿었다고 하는 거는 좀 저로서도 좀 납득이 가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일을 두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수 검증서만 믿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사설 감정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 국가수에 의존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국가수는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건데요. 수사라고 하면 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뭐 사기, 강도, 절도, 마약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마약 분석도 해야 되죠. 문서 감정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 국가수에서 하는 교통사고 분석은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수사하는 거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국가수도 예산이 있는 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교통사고 분석만 그 전문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다른 어떤 교통사고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의뢰해봐야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냐? 제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EDR 장비조차도 결국은 이 연결하는 잭이 없어가지고 현대에 결국은 물어봐가지고 연결잭을 이어서 EDR 장치를 분석하고요. 국가수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쓰지 말아야지. 저희는 장비가 없고 인력이 없어서 이거를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또 EDR 장치라든가 문제였을 때 우리는 이런 거 판별할 능력이 없어 메이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참 그걸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도 국가수 보고서를 여러 건을 봤거든요. 봤는데 대부분 다 급발진으로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음, 증거가 없음. 마치 이게 급발진이 아닌 것처럼 써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분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급발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건 메이커한테 더 유리한 거죠. 메이커한테 유리하게 약간 그 문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나는 이제 국가수나 이제 이것도 정부기관은 이번에 이제 보고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을 원인 분석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명장으로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류도정 교수라고 그래서 그 당시 폴텍 교수였어요. 제가 한 거 시험을 다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RPM이 올라가더라. 이분이 또 거기 있다가 어디 가냐면 교통안전공단에 이런 문제를 답변을 주는 최고의 자리에 간 거예요. 거기에 있던 거기까지 간 사람이면 그동안에 했는 것들이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부산 스타트업 사건은 1심에서는 제가 보면 판사님이 이쪽을 잘 몰라서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는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 뭐 소송 관여한 것도 아니고 뭐 자료는 없지만 영상만 보더라도 또 명장님 얘기만 듣더라도 충분히 항소심에서는 승산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꼭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답답한 부산 스타트업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정물 책임법이 소비자한테 입증 책임을 완화시킨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증 책임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물 책임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법이 개정됐더라도 이 법원에서 판결이 이 억울한 소비자들 편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조사 쪽이 더 힘이 있고 또 이게 유능한 변호사들 뭐 이런 변호사들을 쓰다 보니까 많이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좀 사고를 좀 전향적으로 해서 좀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인걸 변호사를 모시고 급발진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변호사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일의 명장무세, 오늘은 이인걸 변호사님과 함께 대표적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명장무sek은 소비자의 편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왜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쓰냐, 자기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갔는데 이미 종결 처리해서 자료 이제 없다. 피해자로서 조사한 게 아니라 경찰은 피의자로서 조사한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병일의 명장모색 박병일 명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명장모색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들어와 그 제보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보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합격투기 이제 선수 겸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네, 박현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발로 차고. 네, 맞습니다. 저 굉장히 즐겨봅니다. 네, 우리 이인걸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오늘 관련된 영상 보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피해자분께서 또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하니까 예. 괜히 가슴 아프셔서 또 여기까지 오셨고요. 예. 또 우리 이인걸 변호사님이 또 급발진 또 승소하셨다니까 그냥 그 명성을 듣고 오늘 조언 받으러 왔으니까 조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영상 다시 보시는 건 쉽지 않겠지만 변호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막 달리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가대를 받고. 뒤편도 있었구나. 어머니 굉장히 당황하시네. 그러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찍혀 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전기차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계셨죠. 근데 차가 나오고 그 한 달 사이에 자동차 그 브레이크 등이 계속해서 들어오신다고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기판에. 네네. 네. 그러면서 그 한 달 사이에 고치는 센터에 4번을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4번. 네네. 오. 그날도 이제 수리를 하려고 예약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전을 하시고 나오셔서 한 200m 정도를 가셨는데 갑자기 차가 빵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그 다리 밑으로 떨어지셨는데 본인 몸이 붕 뜨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그 사이에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사실 영상이 너무 짧아요. 짧아요. 그죠? 네, 네. 왜냐면 이게 길고 속도라든가 있고 나름대로 시간이 길면 우리가 생각할 그렇죠. 시간이 좀 있고 추려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네. 단순하게 딱 영상을 보고 이거 급발치다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합니다. 급발진 의심이 되긴 하지만 맞아요. 영상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지금 블랙박스 내부 촬영한 거 외부 촬영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변 CCTV도 없고 당연히 목격자도 지금 확보를 못 하신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저 시간대만 나오더라도 몇 시간대에 지나갔다는 거 하면 어떤 차가 몇 대 지나가고 그 당시에 저 시간대가 어떤 차니까 이 차는 확인할 수 있겠는데 거기 블랙박스 좀 확인하면 되겠다. 이 경찰이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 BMW 사건에서도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전소돼서 없어요. 옆차 그때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영상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차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 고속도로 CCTV를 보고 그때 그 옆에 지나가던 차량들을 번호를 인식해서 그분들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블랙박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어서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명장님과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 역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제가 그 담당 수사관 경찰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처에 있는 CCTV 및 이제 자동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를 같이 대조해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영상들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가 수사관이 아닌데 너가 왜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쓰냐, 자기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네, 수사기관에서.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의지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그건 너무나 또 황당한 부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몸이 호전된 상태에서 갔는데 이미 종결 처리해서 자료 이제 없다. 끝났다. 아니 아직 진술 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너무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어떠한 경찰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 쪽에서 그냥 사건을 종결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아마 입건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다친 사람이 없으면 지금 교통사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재물을 손괴한 걸로 가드레일이나 이걸 손괴한 걸로 해서 어머님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셨는데 뭐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종결 처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조사한 게 아니라 경찰은 피의자로서 조사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우리 박경근 재판장님은 차주로서 앞으로 정부나 제조사에 바라는 점, 특히 뭐 경찰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 블랙박스가 저희들이 거의 필수로 장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겪어보고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엑셀에 거기만 찍는 또 블랙박스도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 요새는 이제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면 브레이크 밟는데 엑셀패드를 밟았다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변호사님 원래 EDR 장치가 급발진을 밝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아니죠. 에어백 터졌을 때 그때 상황을 변화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급발진과 연결돼서 볼 수 있다는 자료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급발진에 관련돼서 정확한 거를 이제 원인을 찾고 싶다면
이 메이커나 정부에서 좀 이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왜냐면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온 오프를 하면 안 되고 프로테지로 바꿔야 돼요. 압력 프로테지를 압력 프로테지. 예, 수치가 그래야 낮죠. 브레이크를 밟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브레이크 밟는 게 오프가 아니라 온이 나왔어요. 근데 메이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레이크는 밟긴 밟으셨는데 약하게 꽉 안 밟았네요. 밟았거든요. 이렇게 나와. 근데 꽉 밟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프로테지 나오면 몇 프로가 나왔으면 되니까 되는데 프로테지가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카메라로 아마 설치해서도 그럴 거예요. 엑셀 페달 아니 여기 브레이크 페달 밟긴 밟았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꽉 안 밟았네. 이렇게 말하면 이게 CCTV에 있어도 또 애매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꽉 밟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꽉 밟았다는 증거를 하려면 이건 제조사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브레이크에 밟는 페달에 그것을 온오프가 아니라 프로테지로. 그다음에 연료 분산하는 시간. 이거를 이제 분명히 그 시간을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엔진 RPM 올라가면 점화식이 바뀌거든요. 그럼 점화식이 인젝터 시간 또 브레이크 페달 밟는 양만 프로테지로 바뀌면 급발진 의지만 있으면요 정부나 메이커에서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불리하니까 그걸 빼버렸잖아 EDR 장치. 아니 원래 원인을 바뀌려면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장치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있는 장치 갖다 연결만 하면 되는데 EDR에다가 예. 이 연결을 안 한 거예요. 나 이게 제일 합리적인 의심. 분명히 급발진이 있는데 이걸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고 이후에 뭐 제조사에서 무슨 반응이 있었나요? 이제 자동차 폐차 비용으로 인해서 처음에 50만 원을 너희한테 위로금을 주겠다. 그런 기아 자동차 회사에. 네네. 그래요? 50만 원을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네. 아니 좀 고철값이라도 50만 원 더 갈 텐데. 그래서 이제 폐차 비용을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네. 예. 돈을 떠나서 이제 돈 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떠나서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그 택시 조합 내에서 집회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예,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 하고 싶은 얘기겠죠. 시끄럽게 하고 이만큼 받을래 아니면 안 시끄럽게 하고 이만큼 받을래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했었던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됐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 400만 원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너희한테 위로금을 주겠다. 예. 근데 이미 이거는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건강 다치신 네. 거 보면 그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말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좀 막 화가 나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조사한테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EDR이 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국가수에서 이제 EDR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게 나오는 딱 순간 사람이 이게 너무 싹 바뀌더라고요. 메이커에서. 네, 너무 싹 바뀌었고 집회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유무에 따라서 또 이게 태세가 너무 바뀌어요. 제가 만약에 제조사였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또 교통사고에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억울한 사람들도 없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제조사에서 오히려 블랙박스를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이크와 엑셀에 있는 블랙박스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사실 억울하신 소비자님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메이커에서 해야 될 일, 또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 그렇죠. 국가에서도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뭔가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도 굉장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급발진은 누구나 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조치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등급의 차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측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알고 내가 하는 거하고 이건 남 일이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당황하다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급발진 생기면 당황하잖아요. 핸들 붙들고 브레이크 밟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앞차를 받을 거야? 아니면 옆에 측면을 통해서 속도를 줄여볼 거야? 이런 것도 준비를 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요새 같은 시대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명장문색에서는 앞으로 뭐 급발진 원인을 밝힌다, 뭐 어떻게 뭐 제보자 어떤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것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좀 뭔가 이것들 체계화시켜서 정부나 경찰이나 과학 수사하는 사람이나 대기업한테 뭔가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좀 억울함도 좀 줄이고 또 대처 방안도 만드는 그런 명장 본색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 우리 임결 변호사님도 오늘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근 재무님 또 오늘 좀 어려운 걸음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문제 있는 걸 좀 잘 되기를 저희 기원 드리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다면 저희 명장모색팀에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의 명장모색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여러분께 실용적이고 도움되는 정보, 전문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